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를 또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 뉴스인데, 예,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대요. 한은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미국 연준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네. 근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의 그 인자를 넣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를 넣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그 결과는 뭐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아니고, 그 인자를 넣을 때 한은과 연준에서 각각 부동산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수치를 넣느냐, 요게 지금 뉴스의 관심사예요.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연준 마이너스 40% 급락, 한은은 고작 마이너스 6%. 자, 기사를 곧장 볼게요. 넘어갑니다. 네, 이겁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연일 집값 거품 경고하더니 최악 6% 하락 예상한 한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게 6%가 많이 하락한다는 얘기인가 적게 하락한다는 얘기인가 좀 헷갈렸어요. 기사의 내용을 요즘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아파트값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할 테니까 여러분들 국민들 그 금리 올릴 거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 겨우 6% 하락하는 걸 예상을 한 거예요. 뭐 2, 30%도 아니고. 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밑에 부제목 보세요. 잡지 못한 집값, 저금리는 죄 없나. 이게 뭐냐면 한은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한은 니들이 집값 다 올려놨다, 금리 낮춰가지고 저금리에 유동성 풀어가지고 그래놓고 뭐 거품이 어쩌느니, 너 왜 면피하려고 그러냐, 이주열 무섭냐, 홍남기 웃기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결국 뭐냐면 겨우 6% 하락할 거 가지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냐, 이 얘기예요. 언론의 기사 제목은.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볼게요. 미국 연준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려고 넣은 인자 중에 상업용 부동산은 마이너스 40% 급락한 시나리오를 산정을 했는데, 한은은 겨우 6% 하락하는 걸 가정해 갖고 스트레스 테스트 하냐 이거예요. 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는 항원, 항체 이런 반응, 그러니까 항체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약화된 병원균을 넣죠. 그래가지고 몸이 끙끙 이제 앓은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준이나 한은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위기가 온다면 은행들이 얼만큼 버틸 수 있나, 과연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 정도에 따라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면 은행에 위기가 온다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경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부동산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 주가 폭락하는, 비트코인 폭락,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넣는 데이터 중에 미국 연준은 2년 동안 보니까, 기간은 2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2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넣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5% 하락하고, 상업용 부동산 지수가 40% 급락을 했을 때 과연 은행들이 망하냐 안 망하냐,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때 넣은 데이터가 GDP 마이너스 5.5,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마이너스 40%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기간을 테스트 하는데, 한국은행은 GDP를 마이너스 3.6% 상정을 하고, 주택가격 매매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6%를 했어요. 아파트 아니고 주택이에요. 그것도 전국 주택이에요. 은행이 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국을 해야죠.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6%라면요, 주택이에요. 그런데 서울 주택과 서울 아파트랑 또 전국 주택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마이너스 6%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국이 마이너스 6%라는 얘기는 서울 아파트는 마이너스 한 20% 빠진다는 얘기예요. 대충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러니까 적게 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표 보이는 거 아시겠죠? 이제 금융감독원과 한은이 협의해서 만든 시나리오 가운데 2022년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근거로,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기간을 산정을 해갖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또 미국 연준이 옛날에 가장 최악이었을 때를 상정을 해갖고 테스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위기가 언제였나, 부동산 하락했을 때 그때를 위주로 좀 보자고요. 옛날에 했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요 차트는
1880년부터 돼 있죠. 그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의 그 동경 주가 지수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니케이예요. 니케이 이렇게 하고 89년대 갔다가 2008년에 빠졌다가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기 케이스 실러 지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도 있고 가계부채 부담비도 가계부채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짧게 요 기간으로 이거 다시요. 뭐 좀 실수했네. 네,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요렇게 1960년부터로 제가 기간을 좀 압축했어요.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서 헷갈리죠?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4장의 차트가 겹쳐 있어요. 하나, 둘, 셋. 4장 맞네요. 자, 첫 번째 차트. 요거는 주택 가격 차트예요. 니케이, 봉 차트는 니케이 차트고, 1960년부터 60년 동안 미국의 케이스 실러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일본 주택 가격 지수 91년에 상투 친 거, 미국은 2007년에 상투 친 거, 그다음에 빨간 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제가 만든 거예요. 91년에 같이 일본이랑 상투 쳤었고 미국이랑 같이 2007년 8년에 상투 쳤었고 지금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91년도에는 친일파였고요. 2007년에는 친미파였어요. 지금은 일본이랑은 완전히 결별이 된 상태고 지금 미국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건 주택가격 지수예요. 자, 또 두 번째 차트는 요겁니다. 요거는 인구 통계학,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아까 본 색깔과 같은 색깔이에요. 미국 초록색, 일본 파란색, 우리나라 빨간색이에요. 자, 미국 파란색 보면 1991년에도 약간 상투가 있었지만 조금 조정받고 2007년 8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 친 다음에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비중이에요. 비중. 절대 수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은 73년에 한번 70년대 정도에 한번 고점이 온 다음에 실제로는 91년 2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 치고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고점과 다 일치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91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91년도 아니고 미국처럼 2007년도 아니고 지금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차트는 기준금리예요. 여기서 기준금리는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차트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에요. 자, 아까 보셨듯이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부터 보죠. 일본부터 70%까지 갔다가 니케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하락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멈췄다가 나중에 잃어버린 20년 오면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줄었어요. 강제 축소 당한 거예요.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라 경매 나가가지고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도 줄지만 부채도 줄죠. 자, 그다음에 미국이 2007년도 안팎의 케이스 실러지수 상투 칠 때 CPI로 나눴기 때문에 아직 정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때 100% 가까이 갔다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최근 들어서 10년 넘게 가계부채 비중이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늘고 있대요. 아직 뒤에 거는 아직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91년에 일본 상투 칠 때 우리도 상투 쳤었는데 가계부채 비중은 계속 늘었어요. 아파트 상투 친 건 맞아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버블7 무너지면서 미국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졌는데 가계부채 비중은 오히려 지금까지 늘었어요. 지금 100%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금융에 해당하는 전세 있죠. 전세도 세입자한테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금융이거든요. 그걸까지 따지면 133~40%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요거를 4장을 합친 거 다시 볼게요. 아파트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지수, 생산 가능 인구 비중 60년간, 이거는 금리, 요거는 부채 합치면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를 잘 따라가 보세요. 1번부터 볼게요. 일본 그러니까 주택 가격 지수가 상투 치는 91년도에 파란색 가계부채 비중이 멈췄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줄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때 하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파란색이 줄더라. 자, 91년도 안팎을 봤어요. 이번에는 미국 2007년도 안팎을 볼게요. 미국 초록색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 치고 더 주는데, 그다음에 가계부채 비중도 100%까지 갔다가 주는데,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상투 치고 주는데, 자, 일치하죠? 2007년에 일치했어요. 우리나라도 2007년도에 버블7 상투 치고 은마, 도곡 렉슬, 신축 같은 경우도 40% 넘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그 목동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6년 동안.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빨간색이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상투를 쳐요. 근데 내년부터 서서히 꺾이다가 나중에 급락을 해요. 생산 가능 인구가.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중은 지금 빨간색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100% 넘었어요. 지금 숨겨져 있는 그 전세자금까지 따지면 130, 40%가 돼갖고 세계에서 최다 그 부채 비중이에요. 가계부채 비중. 그러면서 아파트는 지금 9년째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홍남기 웃기냐, 이주열 무섭냐, 그다음에 금융위도 지금 먹구름, 금융위 먹구름. 가끔 동시다발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급기야 조선일보에서는 다음 주에 금리 올릴 수 있다는 기사를 제가 좀 방금 전에 뉴스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조금 더 개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60년부터 전체 인구는 전에부터 줄었고 2018년 3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지만 그건 15세 이상이고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 가능한 생산 인구인 25세 이상은 올해가 꼭지로 나와 3,158만 명 이렇게 줍니다. 이거를 과거에 2010년대에 인구 통계학으로 아파트값 대폭락하고 일본 따라간다고 그랬던 게 잘못됐다는 거를 요 분홍색 요게 2007년부터 하락한다는 뉴스 나왔던 게 이게 OECD 데이터인데 잘못된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는 요 빨간 거예요. 빨간 건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파란 거예요. 25세. 이거는 15세고 25세. 25세가 지금부터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를 보니까 아까 봤듯이 일본은 91년도에 3박자가 다 들어맞았다. 미국은 2007년도에 3박자가 다 들어맞았다. 영국,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아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30년 전에 일본 91년, 요 노란색 91년으로 되돌려 보면 인구도 거의 똑같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지금 상투까지 거의 올라와 있고요. 부채, 가계부채도 얘네는 70%였지만 꼭지였어요. 우리도 100%를 넘겼다. 이건 30년 전으로 되돌려는 거고 14년 전에 스페인, 유럽 중에 가장 망한 데가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의 14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2007년도, 8년도 이때 생산 가능 인구, 가계부채 비중, 그다음에 주택가격지수 이 3박자가 다 들어맞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 시점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머니투데이 기사 미국이 40% 혹시라도 보니까 뭐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은행이 얼마나 견딜 수 있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냐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 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예방 접종이에요. 예방 주사 한번 나가지고 얘가 몸에 열이 나나 안 나나, 항체가 형성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40% 급락을 경고했고 한은은 고작 마이너스 6%다. 근데 이게 고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은 40% 급락하는 가정을 든 게 상업용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2년, 여러분들 2년 동안 40%면 이걸 죽음이에요. 우리 서프라임 때 6년 빠졌다, 5년 빠졌단 말이야, 5년. 우리 음마 반토막 날 때 6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한은 고작 6%인데 대상이 달라요.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이고 한은은 전국 주택가격지수예요. 전국 주택가격지수가 6%라는 얘기는 서울 주택가격은 10%가 넘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10% 넘게 빠지는 건요, 아파트는 15%, 20% 빠진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근데 저는 8년을 하락하는 걸 지금 상정하고 있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올해 상투 치면 8년 동안 빠져서 2029년까지 빠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15%, 20% 빠진다는 얘기는 8년 동안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작이 아니라니까요. 머니투데이에서는 한은을 약간 비싸려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네 책임도 있지 않냐, 네가 금리 낮춰가지고 유동성 풀어가지고 아파트값 올려놓고 이제 와서 면피하려고 그러냐, 이런 테스트하고 있겠냐. 근데 자세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미 연준은요 상업용 부동산이 마이너스 40%예요. 근데 한국은요 그냥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예요. 전국이 마이너스 6%라는 얘기는 서울은 마이너스 10%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서울 아파트라는 얘기는 15%, 16%예요. 제가 그랬죠. 서울 주택의 1.6배 정도 더 변동성이 있다고. 그러면 똘똘한 우리 시가총액 100개, 400개 아파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20% 넘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년 동안 15%, 20%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년이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머니투데이에서는 지금 그 한은에 대한 어떤 디스, 약간 원망 섞인 거, 뭐 고작 이런 단어 쓰고, 그 다음에 저금리는 죄 없나, 이게 한은은 죄 없냐,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의 행간을 잘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 요런 여러분들 요런 자료, 명치 유신 때부터의 일본의 그 주가나 케이스 실러 지수, 그 다음에 60년부터의 각종 지표, 요런 거랑, 그 다음에 요런 그 아주 상세한 거, 이거 4K로 제가 잘 저장해 놓고 찝을 하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가입 신청하셔갖고 다운받아서 찌푸려가지고 핸드폰 말고 PC에서 4000 픽셀 4K의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해가면서 보시면 우리나라 고종황제 이때 3.1운동 독립할 때 1차 대전 때 이때의 여러 가지 지표도 볼 수 있고 주택가격 지수도 이거는 웬만한 연구원들 유튜버들 어느 누구도 제공한 사람 없어요. 제가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걸 제공하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착하죠? 여러분들 보시라고 요 1번 종이, 2번 종이, 3번 종이, 4번 종이, 합친 종이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잖아요. 그냥 요 한 장만 보여줘도 될 거를. 너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니? 진짜 엘리엇 진짜 유치해. 자, 여러분들 이런 노고를 인정하신다면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알람도 설정해주고 주위에 좀 소개도 시켜주시고요. 가입하셔갖고 다운받아서 요 상세한 데이터 확대해서 PC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또 뉴스 나오면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그 행간을 또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